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월 23일 날 생리를 했고요. 10월 1일부터 가임기였고 10월 5일이 배란기였어요. 비교적 잘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성관계 일자는 10월 1일, 10월 3일, 생리 예정일 10월 20일. 첫 번째 관계 후 10일 차에 루프 삽입. 두 번째 관계 후 8일 차에 루프 삽입. 그러니까 이분은 10월 11일에 루프를 삽입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관계 후에 11일째 첫 소변으로 희미한 두 줄 같이 떴는데 루프가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날 2시간 후에 또 이제 임신 테스트기 하신 걸 사진에 올려주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빼박 임신. 이상하다. 루프는 우리가 전에 알기로는 생리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피임 목적으로 했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성관계 하고 나서 루프를 끼셨어요. 그랬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런 사연이죠. 병원에서 착상을 방해한다면서 구리 루프를 추천을 해줘서 넣었는데 임신이 된 케이스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후피임약을 몇 번 다뤘었어요. 그죠? 사후피임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콘돔이 없어졌을 때, 콘돔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상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도 잘 알아요. 알긴 알고 있어요. 사후피임약을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 3일 안에 먹어야 된다는 거, 5일 안에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 국내 여행이 아니라 내가 어디 외국 여행을 갔다. 내가 지금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응급실 가서 내가 어제 저녁에 남자친구랑 섹스를 했는데 콘돔이 터졌는데 말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는 이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후피임 방법 중에 7일까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리 루프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구리 루프는 또 뭐야?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구리 루프는 말 그대로 그 T자에 있는 데다가 이제 구리가 살살살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온이 방출되면서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냥 배란을 억제하거나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착상이 되지 않도록 자궁 안에가 임신이 되지 않는 착상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구리 루프고요. 그 호르몬 삼총사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는 사후피임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사후피임 효과가 있는 거는 구리 루프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 루프가 언제까지 효과가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교과서에 구리 루프가 7일까지는 100%, 아니 5일까지는 100%, 7일까지는 거의 100%라고 써져 있어요. 의사들은 100%라는 말 정말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 부인과 교과서에 거의 100%, 이건 100%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사후피임 효과로 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질책 언니, 지금까지 무슨 사후피임약 그렇게 다뤄주면서 왜 구리루프는 한 번도 안 다뤄주신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냐? 구리루프는 어쨌든 병원에 가서 무슨 내가 치료를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일단 구리루프는 아프다. 넣는 게 무슨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플 수 있죠. 사후피임약은 그냥 약 사서 먹으면 끝나는 거고 구리루프는 이제 다리 벌리고 누워서 시술하고 그거 통증도 있고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비용의 문제가 있죠. 사후피임약은 2, 3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구리루프는 이렇게 삽입하는 걸 한 20만 원 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미레나 같이 한 30만 원, 40만 원 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사후피임약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되니까 이게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요. 구리루프도 그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생리통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생리량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 내가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골반염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권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이번에 지금 사후피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후로 쭉 피임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선택지이기는 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사후피임약을 먹고 다음 달에도 내가 또 사후피임약을 먹고 아니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한다든지 다음 달 생리 시작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루프를 낀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 지금 넣고 그냥 쭉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사후피임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루프는 얼마나 낄 수 있을까요? 구리루프는 이론적으로는 뭐 10년까지도 낄 수 있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유착도 생기고, 그러니까 들러붙고, 그러니까 자궁벽에 막 들어가서 붙어가지고 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제거하시거나 교체하시거나 그럴 거를 권해드려요. 지금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10일이 지나고 나서 했는데 이러면 의료 사고 아닌가요? 뭐 말프락티스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는 그때까지 7일까지 정도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서 뭐 10일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온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셨던 병원은 그 원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연 보고 7일 지나서 이 사람 이거 왜 했대? 공부 안 했대? 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10일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 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나는 구리루프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예 지금 사오피임으로 미레나를 넣고 그 다음에 미레나로 쭉 피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론적으로는 미레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지만 뭐 그냥 내가 그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시술을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사오피임 효과로 미레나를 넣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루프를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골반염이 있는 경우, 염증이 너무 심하면은 뭐 미레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리루프 같은 것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성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파트너가 너무 다수이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루프는 권장은 해드리지 않고, 이게 T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궁 모양이 뭐 하트 모양으로 뭐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삽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구리루프인데 내가 구리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삽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루프를 꼈는데 임신이 됐다. 정말 산부인과 의사들의 끔찍한 악몽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뭐 해외 토픽 그런 데 보면은 뭐 루프를 뭐 애가 손에 잡고 뭐 나왔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루프가 있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자궁 안에는 임신이 안 돼요. 자궁 안에 환경을 임신이 안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자궁 안에는 임신이 안 되는데 자궁 밖에 나팔관에 임신이 되거든요. 나팔관에 임신이 된 거는 나팔관이 터질 수도 있고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환경이어서 우선은 자궁 안에 임신인지 자궁 밖에 임신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임신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루프를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빼려고 하는 시도라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주수가 한참 됐다. 내가 뭐 루프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임신됐는데 나는 루프 꼈으니까 피임이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고 있다가 뭐 15주, 20주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기가 20주 아기가 있는데 그 안으로 무슨 기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임신 후반기까지 아기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출산까지 기다리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폐혈증까지 가고 유산이 돼서 산모도 안 좋아지고 자궁 안이 안 좋아져서 염증이 심해서 뭐 자궁을 적출하거나 그러는 아주 심한 경우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제발 5일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피임은 미리미리. 안녕.